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띵킹, 시스템적 사고.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죠. 낯선 말은 아닌데 이게 또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캐나다에 있을 적에 아는 스님이 있어서 거기 있는 절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 이민 오신 분들 많이 찾아오는 절인데요. 하루는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쩌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복장이나 뭐 이 행색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는 일이 없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파탄이 나서 혼자 살아요. 이분에 대해서 그때 스님이 내린 처방은 별거 없습니다. 절을 하루에 1000번씩 해라. 자, 그래서 이분이 1000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걸리고, 하고 나면은 몸하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녹초가 돼 버립니다. 자, 근데 이분이 제일 길게 그래도 했어요. 스님한테 이렇게 맞아가면서.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조금씩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해 연말이 된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연말쯤에는 다시 일자리를 얻고 본래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처님의 어떤 은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걸까요? 자, 이걸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0번을 절을 하고 나면은 몸하고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 릴렉스가 된 상태가 되는데, 몸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 생활에서 제일 먼저 벌어진 변화는 밥을 해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밥을 해 먹는 양이 늘어나고 술을 마시는 양은 줄어들고, 이러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의 생활 리듬도 바뀌게 되고, 말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고, 폭력성도 줄어들고, 다시 부인과 아이들하고 다시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 시스템적 사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 제가 아까 나중에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점을 찾아내서 거기 힘을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시스템적 사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이 시스템 자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과학적인 이론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이버네틱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복잡계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된 지금에는 총칭해서 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그리고 지금은 경영학에도 침투를 해가지고 사방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아주 기술적인 어떤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공학적 기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많이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응용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일조차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고생이 막심한데요. 자, 이 시스템 이론을 갖다가 좀 현실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는 이렇게 도와주는 책은 없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시스템 사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힐데와 소피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번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책 뒤에 있는 추천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여러분께 오늘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특히 우리 사회 변화, 그러니까 사회 혁신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를 만든다든가, 그야말로 어떻게 시스템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마을 차원, 나라 차원, 더 크게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 변화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주 효과적인 매뉴얼입니다. 시스템 사고, 이제 MIT에 있는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만은, 복잡한 이론은 모른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개념 한 3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은요, 이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R이라고 하는 순환이 있고 B라고 하는 순환이 있죠. R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원인과 결과의 증폭이 커지는 그런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빙빙 돌아가는 그림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이걸 오른쪽에 지수함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B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밸런스라고의 아마 준말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목표는요, 점점 효과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크기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요 흐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 또는 조정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표로 이제 그림을 보자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점선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있죠. 원인하고 결과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 이론에서 피드백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가 빙빙 도는 양상이 처음에 있는 R로 표현된 것처럼 점점 증폭되는 발산하는 형태로 나가는 종류의 피드백이 한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한 크기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피드백이 한 종류가 있다. 요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작용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올 걸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작용이 결과를 낳는데 상당한 시간 지연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해 본 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왜 샤워기 물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 온도 맞추려고 그러는데 막 그 온도 이렇게 수도 이거를 틀었는데 실제로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는 데는 시간 지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찬물 물벼락을 뒤집어 썼다 막 하는 경험 다 해보셨죠? 요게 바로 시간 지연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요, 이 목욕탕 효과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 물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고여 있는 물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스톡 또는 우리말로는 저량이라고 하고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플로우 또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자, 수돗물을 틀었어요. 그래서 욕조 안에 물이 고입니다. 근데 뭐 욕조 안에 물이 콸콸콸콸 넘쳐갖고 화장실이 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빨리 물을 잠그긴 잠그죠. 자, 물이 더 이상 유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욕조 안에 고여있는 그 물은 어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적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게 유량에 적용되는 행동인가 저량에도 적용되는 행동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의 대기권 안에 쌓여있는 탄소의 양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2050년에 우리가 넷제로를 정말로 달성을 했다 하면은 플로우, 유입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이미 대기권 안에 있는 탄소의 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온실 효과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스톡과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자, 요 세 개념을 알고 들어가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 시대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좋은 의도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림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책 15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맨 가운데 있는 노숙인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숙인하고 쉼터와 지원 이렇게 돌아가는 동그라미는요. B라고 불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증폭을 목표로 하는 순환이 아닙니다. 일정한 숫자의 홈리스를 가정을 해서 일정한 규모의 쉘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영되는 그런 순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시적인 노숙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 홈리스 문제들에 대한 어떤 기부자들이 있고 기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기적인 결과의 어떤 성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있게 되면은 그 자금을 받아서 홈리스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요,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쉘터를 제공하는 이 부분을 우선 늘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해결 B2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영구주거라든가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이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이 그림이 막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악화됩니다. 계속 홈리스들이 늘어나니까 기부자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기부자들이 빨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압력도 높아지게 되고 이래서 쉼터만 더 늘어납니다. 한편 이 문제의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선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 문제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이 B2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코르 표시라고 찍찍 돼 있죠. 요거는 시간 지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영구주거로 해결한다.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홈리스 분들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정착해서 여기에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바뀌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봐야 노숙인 홈리스들도 저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사회적인 재정 지원도 이쪽으로 올 텐데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이 B2라고 하는 순환고리는 시간 지연 때문에 막히게 되고 결국 R3과 R4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8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책에 재미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말풍선이 나와 있고 그 생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요, 사실 이 구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기 관련된 당사자들이 다 이렇게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여기 어떤 화끈한 무슨 돈 몇백억을 풀어가지고 뭐를 탁탁탁탁 해서 콱콱 짓는다. 댐 짓듯이 다리 짓듯이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노숙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책의 해답은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한의사분들이 가느다란 침을 꽂으면요, 그 복잡한 몸의 시스템에 꼭 가느다란 침 하나가 톡 영향을 줘서 몸의 균형을 바꾼다고 하죠. 이 책에서 찾고자 하는 지점을 바로 그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도넬란 메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찾아내는 비법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MIT 경영학과의 피터 생게 교수가 발전시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그것도 사회개혁이라는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온 걸 보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개인의 생활, 전체의 생활 같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